어제의 영상에 이어서 과거에 경험한 얘기들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 빠진 얘기가 있어서 빠진 그 부분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를 몇 달 앞두고 겨울방학 때였어요. 학교는 대구였지만 제가 본가는 부산이었기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때 쉬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녁을 먹고 좀 많이 먹긴 했지만 다 먹고 나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생겨서 좀 참아봤거든요. 원래 한 번씩 배 아프고 그런 일은 자주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군에 있을 때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요. 복통이 아픈 게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20분 간격으로 아프다가 나중에는 한 5분 간격으로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진짜 떼굴떼굴 굴 정도로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 모습을 부모님께서 보시고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같이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CT 촬영,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뭐 저온 검사라고 있는데 그걸 하면 이제 안에 있는 내부까지 싹 다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검사까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 하시는 말씀이 장 안에 가스가 꽉 차서 막힌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가스를 빼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콧줄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1m 조금 넘는 튜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투명 젤을 발라서 그걸 이제 코로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우리 내부 장기 뭐 소장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닿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넣을 때 이제 코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제 꿀꺽꿀꺽 삼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목을 통과해서 이게 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튜브가 통과를 하면서 목젖을 건드리기 때문에 구역질도 나고, 그리고 또 침을 삼키면 목이 째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거를 이제 몇 시간 정도 하다 보면은 내 속 안에 있는 게 내용물도 나오면서 이제 가스도 빠지고, 그래서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실에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바로 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하루 뒤에 대학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한 이유가 CT 촬영을 판독을 했는데 장에 천공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집에 뭐 그때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시고 해서 부모님 오시면은 같이 가겠다 하니까 바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바로 뭐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장의 천공이 뭐냐면은 장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술을 다음날 해야 한다고 해서, 복강경 시술인가? 그거는 이제 흉터도 거의 없고 이제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술 자체가 이제 배 안에 이제 구멍을 살짝 내가지고 거기에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꼬매는 식이었나봐요. 그렇게 다음날 뭐 수술 이제 일정을 잡고 진행이 되었죠. 그 나중에 수술 후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들은 얘기였는데, 막상 복강경 시술로 진행하려 했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장 내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개복 수술이 뭐냐면 이제 배를 이제 갈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벌써 밖에서는 이제 부모님하고는 얘기 다 끝내가지고 개복 수술을 한 상태였어요. 결국은 제가 소장을 한 20cm 정도 절단을 했거든요. 그 뒤로 이제 회복하는 단계가 더 힘들었지만, 그때 너무 힘들어서 뭐 가족 말고는 제가 뭐 친구라든지 지인을 부를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케어해줄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몇 시간 콧줄 꽂았던 거, 그거를 제가 5일 동안 더 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 차 때는 너무 제가 힘들어서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뽑았어요. 죽고 싶은 만큼 너무 괴롭더라고요. 결국에는 새벽에 다시 그걸 꽂는데, 그 시간대에는 이제 레지던트 의사분들, 경험이 그렇게 많이 이제 없는 의사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넣다가 코 안에 점막을 터뜨려가지고 코피가 막 줄줄 나고 더 고생했어요. 결국에는 주치의가 이제 그때 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회복 기간을 보내고 퇴원하기 전에 수술을 집도했던 외과 의사분이 조용히 이제 말씀하셨어요.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병명이 나왔다고. 그 병명이 뭐였냐면 크론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또 찾아보고 그랬어요.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인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술, 담배,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서 더
더 안 좋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병은 희귀난치병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다른 혜택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없어요. 네, 없고, 그리고 원인은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뭐 없다고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몸 안에 면역 세포가 저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먹는 걸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대학교를 마저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 취업을 한 쪽이 두피 관리 업종에 제가 몇 년간 종사를 하고 나중에는 해운대 쪽에 제가 두피 탈모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